너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하루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도 그저 하루를 살 생각으로 눈을 뜬다. 그런데 하루는 너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흔들린다. 아직 큰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기울어진다. 말 한마디, 문자 하나, 예상하지 못한 소식 하나, 그것으로 하루의 방향이 달라진다. 너는 그 일을 별일 아닌 것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 있다. 하루가 무너지는 이유는 대부분 큰 사건이 아니다. 사고가 나서도 아니고 완전히 실패해서도 아니다. 하루는 아주 사소한 틈에서 기울어진다. 그 틈은 대개 이것이다. 기준이 없는 상태. 너는 오늘 무엇을 기준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가? 기분인가? 상황인가? 사람의 말인가? 아니면 어제의 피로인가?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때그때 움직인다. 그래서 하루는 계획대로 가지 않고 마음은 예상보다 더 흔들린다. 너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그러나 불안이 문제가 아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불안이 생긴 것이다. 사람은 기준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만나는 모든 상황에 반응하며 살게 된다. 그것이 가장 피곤한 하루의 형태다. 너는 많은 말을 듣는다. 뉴스의 말, 사람의 말, 자기 생각의 말.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너의 마음은 이미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붙들고 있는 말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루는 소리에 끌려가고 마음은 그때마다 움직인다. 나는 너에게 많은 말을 요구하지 않는다. 많은 말씀을 알라고도 하지 않는다. 나는 하루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 수 있는 한 구절이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너는 늘 이렇게 생각해왔다. 말씀은 많이 알아야 힘이 되지 않나? 아니다. 말씀은 많다고 중심이 생기지 않는다. 기준은 많을수록 더 흐려진다. 기준은 하나여야 힘이 된다. 너의 하루가 흔들리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붙들 말씀이 없어서다. 너는 말씀을 읽었고 들었고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오늘 하루에 가져오지는 않았다. 말씀은 지식으로 머물렀고 하루의 기준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루는 말씀과 상관없이 흘러갔다. 너는 아침에 말씀을 읽고도 점심에는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것이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는 하루가
버티지 못한다. 말씀은 기억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붙들라고 있는 것이다. 붙든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붙든다는 것은 분석하는 것도 아니다. 그날의 기준으로 들고 가는 것이다. 너는 기준 없이 하루를 시작했고, 그래서 상황이 기준이 되었고,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었고, 감정이 기준이 되었다. 그 결과 하루는 내 손에서 미끄러졌다. 나는 그것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준다. 하루는 붙들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다. 이것은 믿음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다. 다음에서 나는 왜 많은 말이 아니라 한 구절이 하루를 붙드는지 말해주겠다. 그 한 구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그것이 너의 하루를 지켜주는지 분명히 알려주겠다. 이제 말해주겠다. 왜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한 구절이어야 하는지, 왜 그 한 구절이 하루를 붙드는지. 너는 말씀이 부족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너의 삶에는 이미 너무 많은 말씀이 지나갔다. 설교로, 묵상으로, 기도로 너는 적지 않은 말씀을 들어왔다. 그런데도 하루는 여전히 흔들린다. 이유는 단순하다. 말씀이 머물 곳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은 많이 들린다고 자동으로 자리를 잡지 않는다. 말씀은 기준의 자리에 놓일 때만 힘을 가진다. 너는 하루를 살면서 계속 기준을 묻는다. 이 선택을 할까? 저 말을 믿을까? 이 감정에 반응할까? 그냥 넘길까? 그때마다 마음은 무언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 기준이 말씀일 수도 있고, 사람의 말일 수도 있고, 지금의 감정일 수도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날 말씀이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하루의 판단에 참여하지 못한다. 너는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을 하루의 중심에 두지는 않았다. 그래서 하루는 말씀 없이 결정되고 말씀 없이 흔들린다. 한 구절은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다. 왜냐하면 한 구절은 머리에 두는 말이 아니라 손에 쥐는 말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많은 것을 한꺼번에 붙들 수 없다. 그래서 기준은 항상 하나여야 한다. 기준이 둘이면 사람은 망설이고, 기준이 셋이면 사람은 멈춘다. 한 구절은 하루의 중심을 단순하게 만든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 말에 머문다라고 정할 수 있게 한다. 너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하루를 붙드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방향이다. 한 구절은 문제를 없애주지 않는다. 대신 문제 앞에서
너의 방향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한다. 그래서 상황은 그대로인데 너의 반응이 달라진다. 이 차이가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너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말씀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나 잘 들어라. 하루를 무너뜨리는 것도 대부분 작은 것들이고 하루를 지켜내는 것도 대부분 작은 것들이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마음의 방향 하나, 그중 말씀 한 구절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기준이다. 나는 너에게 하루 종일 말씀을 되뇌라고 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도 없다. 한 구절은 계속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거기에 있기만 하면 된다. 마치 기둥처럼 기둥은 움직이지 않지만 집을 붙들고 있다. 한 구절도 그와 같다. 너의 생각이 그 말씀 위를 왔다 갔다 해도 그 말씀이 중심에 서 있으면 하루는 무너지지 않는다. 너는 기분이 나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힘들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이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 구절의 역할이다. 너는 말씀을 사용하려고 했고 적용하려고 했고 이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어려웠다. 그러나 한 구절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는 것이다. 하루의 한가운데에 그대로 두는 것이다. 그 말씀이 너를 움직이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말씀이 너를 흥분시키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말씀이 너를 조용히만 만들어도 충분하다. 조용해진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다음에서 말해주겠다. 그 한 구절을 어떻게 하루 속에 가져와야 하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붙들어야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시니어인 너의 삶에 무리가 가지 않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겠다. 복잡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어렵게 생각했을 뿐이다. 이제 방법을 말해주겠다. 어렵지 않다. 너는 지금까지 말씀을 붙드는 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왔다.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지쳤다. 말씀을 외워야 할 것 같았고,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 같았고, 삶에 적용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잘 들어라. 하루를 붙드는 한 구절은 공부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짐이 아니라 지팡이다. 붙들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 먼저 아침이다. 아침은 하루의 방향이 결정되는 시간이다. 이때 말씀을 많이 읽을 필요는 없다. 눈을 뜨고 아직 하루가
시작되기 전 그 한 구절을 한 번만 천천히 들여다보아라. 소리 내지 않아도 된다. 마음속으로 한 번 읽기만 해도 충분하다. 이때 이해하려 하지 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묻지 마라. 그 질문은 지금 필요하지 않다. 아침에는 그저 말씀을 하루의 중심에 올려놓는 것이 목적이다. 마치 탁자 한가운데에 물컵을 놓듯이 그렇게 말씀을 올려놓고 하루를 시작하라. 다음은 흔들리는 순간이다.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는 대부분 평온할 때가 아니라 흔들릴 때다. 갑작스러운 말, 마음을 건드리는 상황, 예상하지 못한 감정. 그때 너는 본능적으로 생각을 늘리거나 말을 늘리거나 감정을 따라간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다. 그 한 구절을 다시 떠올리는 것. 다시 읽지 않아도 된다. 완벽히 기억하지 못해도 된다. 그저 오늘 이 말씀이 있었지.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 순간 말씀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의 반응을 멈춘다. 이 멈춤이 하루를 지켜준다. 사람은 멈추지 못해서 흔들린다. 한 구절은 너를 멈추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잠들기 전이다. 이 시간에는 하루를 정리하려 하지 마라. 잘했는지 못했는지 돌아보지 마라. 그것은 지금 필요하지 않다. 잠들기 전에는 그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조용히 듣기만 하라. 오늘 잘 붙들었는지 묻지 마라. 잘 지켰는지 점검하지 마라. 그저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씀은 평가받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도 평가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아침 한 번, 흔들릴 때 한 번, 잠들기 전 한 번, 이 세 번이면 충분하다. 많지 않다. 부담도 없다. 그러나 이 단순한 반복이 하루의 중심을 단단하게 만든다. 너는 꾸준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순간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은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보다 자주 다시 오는 사람에게 힘이 된다. 이제 알겠는가? 말씀을 붙드는 것은 노력이 아니다. 자리를 정해주는 것이다. 그 자리가 정해지면 말씀은 스스로 일한다. 다음에서 마지막으로 말해주겠다. 그 한 구절과 함께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마음이 더 흔들리지 않는지, 그리고 내일을 어떤 상태로 맞이하게 되는지 조용히
알려주겠다. 이제 하루의 끝이다. 너는 이 시간에 자주 생각이 많아진다. 오늘 잘했는지 못했는지 괜한 말을 한 건 아닌지 놓친 것은 없는지 하루를 정리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잘 들어라. 하루의 끝은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다. 하루의 끝은 내려놓는 시간이다. 너는 하루를 평가하려 했고 그래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나는 너에게 하루를 채점하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하루를 붙들고 왔는지 묻지 않는다. 그 질문은 이미 너를 지치게 한다. 하루의 끝에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라 안착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나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침에 붙들었던 그 한 구절을 다시 들려주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작용했는지 분석하지 마라. 잘 지켰는지 놓쳤는지 확인하지 마라. 말씀은 너의 성과로 판단되지 않는다. 말씀은 너와 함께 있었는지로 충분하다. 하루의 끝에 말씀을 다시 들을 때 톤은 아침과 달라야 한다. 아침에는 방향이었다면 밤에는 품이다. 아침에는 중심이었다면 밤에는 쉼이다. 같은 한 구절이라도 이 시간에는 더 천천히 더 낮게 흘러가야 한다. 말씀을 붙들려고 하지 마라. 말씀 위에 얹히라. 마치 긴 하루를 마치고 의자에 몸을 맡기듯이 너는 오늘 완벽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음이 흔들린 순간도 있었고 괜히 반응한 순간도 있었고 괜히 속상한 순간도 있었을 것이다. 괜찮다. 하루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무너질 때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그 한 구절이었다. 너는 말씀을 끝까지 의식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말씀은 너를 놓지 않았다. 말씀은 항상 조용히 사람을 붙든다. 그래서 말씀의 열매는 대개 그날 바로 보이지 않는다. 대신 다음날 아침 너의 상태로 나타난다. 괜히 덜 불안하고 괜히 조금 더 담담해지고 괜히 조금 더 가볍다. 이것이 말씀의 방식이다. 나는 너에게 내일을 장담하라고 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오늘을 잘 마무리하라고 말한다. 오늘을 잘 마무리한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내일도 너는 다시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괜찮다. 너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말이 아니라 한 구절이면 하루를 붙들 수 있다는 것. 내일 아침에도 다른 것을 찾지 마라. 오늘 붙들었던 그 한 구절을 다시 들고 가라. 말씀은 매일 바꿀 필요가 없다. 중심은 자주 바뀌면 힘을 잃는다. 같은 한 구절이 며칠, 몇 주 너를 붙들어도 괜찮다. 그 말씀이 너를 놓지 않는 한 너도 놓지 마라. 이제 잠들어도 괜찮다. 오늘은 이미 충분하다. 하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내일도 다시 그 한 구절이면 된다. 그것으로 너의 하루는 흔들리지 않는다.